양 밀란이나 로마, 라치오 등 전통의 강호들을 모두 제치고 이번 시즌 세리에 A 3위에 오른 돌풍의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베르가모에 연고를 둔 아탈란타 BC입니다. 오늘은 아탈란타의 전술을 공격, 수비적으로 나눠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형태에서 발생하는 기능은 무엇이며 선수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갑니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취약했던 점과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시즌을 치렀습니다. 3백을 사용하는 팀이 늘 그렇듯 수비 시에는 양 풀백이 내려와 센터백들과 라인을 구축하며 5-3-2 포메이션으로 대응을 합니다. 공격 시에는 양 윙백이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며 빌드업, 직접 침투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중앙 미드필더들 역시 공격 시에는 전방으로 올라갑니다.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팀이죠. 실제로 아탈란타는 지난 시즌 총 77득점을 기록하며 세리에 A 20개 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실점은 46개로 공동 7위에 그쳤습니다. 아탈란타는 빌드업 시 중원보다는 측면에 무게를 둡니다.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들은 공을 잡으면 양 윙백인 카스타뉴와 하테보어에게 공을 보내죠. 양 윙백은 다시 중앙 미드필더나 전방의 투톱과 연계를 하며 공을 전진시킵니다. 때로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후방에서 볼을 받고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있었던 리그 1위 팀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살펴보면 경기 초반 디발라, 만주키치, 더글라스 코스타의 쓰리톱이 압박을 해오자 아탈란타의 볼이 전방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위기를 초래했죠. 가스파리니 감독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탈란타의 주장 알레한드로 파프 고메스가 후방에 내려오게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고메스가 전체적인 볼 순환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합니다.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후방에서부터 공을 몰고 전방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키패스를 찔러주기도 하죠. 또한 중앙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실상 프리롤로 양 측면에서 볼이 전개될 때 횡으로도 넓게 움직이며 페너트레이션 과정에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아탈란타의 공격을 논할 때 최전방 투톱과 파프 고메스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무려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 2위에 오른 두반 자파타부터 살펴보죠. 최전방 공격수에게 많은 임무가 부여되는 현대 축구의 흐름과는 달리 가스파리니 감독은 자파타에게 매우 제한된 롤만 맡깁니다. 라인을 깨고 들어가거나 등지고 원투 패스로 버텨주거나 상황이 좋으면 피지컬로 부수고 들어가거나 자파타는 올 시즌 이 제한된 롤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수비 가담을 많이 하지 않고 상대 수비 라인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말이죠. 자파타와 옆에선 일리치치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볼을 잡고 드리블을 하며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기복이 심해 안 먹힐 때도 있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슈팅 기술이 좋아 외곽에서도 상당히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아탈란타의 공격은 이 두 명의 톱을 파프 고메스가 전방위로 지원하고 양 윙백이 측면에서 지원하며 만들어 갔습니다. 특히 카스타뉴는 뛰어난 지능과 발기술로 박스 안까지 침투하며 흡사 마르셀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일반적인 지공 상황에서는 아탈란타가 수비적으로 강점을 가집니다. 수비까지 잘하는 윙백들이 내려와 자리를 잡으면 5명의 최후방 라인이 구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앞 3선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더룬과 프로일러가 자리를 잡고 파프 고메스까지 수비에 가담합니다. 아탈란타는 상대적으로 공격 빈도가 잦은 만큼 역습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 팀입니다. 센터백 셋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가
전방으로 올라가 공격에 가담하기 때문입니다. 두 높이 올라간 윙백으로 인해 양 측면은 상대적으로 역습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아탈란타가 역습 과정에서 실점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더룸과 프로일러는 모두 대단한 활동 반경을 가진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들입니다. 역습 시 미친 듯 뛰어내려와 수비에 가담합니다. 두 선수는 실제로 지난 시즌 이 팀의 경기당 태클 횟수 1, 2위를 가져갔으며 경기당 인터셉트 횟수도 각각 1.5, 1.1을 차지하며 센터백들 못지않은 볼 탈취를 해냈습니다. 이번 시즌 빼어난 활약을 펼친 공격, 미드필드진과는 달리 수비진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드맨이었던 톨로이가 부상으로 결장이 잦은 가운데 마시엘로와 짐시티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습니다. 잔실수가 많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판단이 나빠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죠. 지난 시즌 아탈란타는 매우 획일화된 베스트 11을 가동했습니다. 윙백 선수 중에 카스타뉴와 고젠스, 하테보어로 매우 견고한 반면 그 외의 포지션은 탄탄하지 못하죠. 아탈란타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합니다. 전력 손실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경기 일정은 올해보다 바쁘게 흘러가죠. 이런 상황에서 핵심 자원에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는 점은 오해가 됩니다. 특히 미드필더들은 대체 불가입니다. 올 시즌 어시스트 공동 1위였던 파프 고메스와 공수 양면에서 모두 기여한 더룬, 프로일러를 대체할 선수가 한둘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시즌 그들의 서브 자원은 모두 좋지 않았죠. 아탈란타가 지난 시즌 같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선수층의 보강이 절실해 보입니다.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전술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